3월의 첫 거래일 아침 글로벌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의 애널리스트로서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진은 일본 산케이 신문에 올라온 3.1절 기념식 사진인데요. 이렇게 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큰 좀 기가 필요한 날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목요일 한국 증시 막판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급락했습니다. 바로 북미 회담 합의 결렬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그때 장 막판의 흐름이 좀 너무 과도했다고 보고, 물론 이제 경협주 대부분과 그리고 선물 시장이 하락을 이끌긴 했지만 오늘 그만큼 얼만큼 한국 경제와 증시에 대한 자신감이 그리고 확신이 있는 날인지 또 실험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듣기 싫은 소식부터 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라고 팝업이 떠서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뭐 스팸이 또 하나 들어왔나 보다고 말았을 텐데, 왠지 이날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해 봤더니 바로 MSCI의 보도 자료가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다 예상했었습니다만은 MSCI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이머징 신흥 지수의 중국 A주 편입을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이 마침내 결정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3스텝을 거쳐가지고 현재 5%의 비중을 20%까지 4배로 확대한다는 결정이고요. 이 여파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MSCI 신흥시장 지수의 비중은 0.8% 감소할 전망이지만, 이미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뭐 4조 원 정도의 외국인 수급이 조금 지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수학적인 견해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MSCI하고 FTSE 뭐 비중 조절한다고 해서 한국 비중 줄어든다고 할 때마다 큰 우려를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우려가 현실화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번 보기 싫은 사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런지지에서는 올 들어서 중국 증시 상승률이 뛰어납니다. 이 중국 증시에 MSCI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의 역할이 될까 지켜보자라고 썼습니다. 올해 상위 지수 상승률이 23%로 미국도 지금 뭐 40년 만에 최고의 1, 2월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1.7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중국이 저렇게 장밋빛으로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중국 GDP 전망치가 6.0으로 하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30년 내 최저치의 성장률인데 증시가 저렇게 잘 가는 건 누가 봐도 아이러니다. 이제 결국은 뭐 안 좋은 거는 빨리 담는다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섰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30년 만에 최저의 GDP 성장률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녹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MSCI의 결정은 이제 점점 뭐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당장 증시 상승이 달갑지 않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좀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 우리 증시에 충격을 줬던 북미 회담 관련해서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부진하고 비관적인 평가가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럴수록에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다음 3차 회담을 마련하고 또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달성시키려는 의지가 더 커진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더 힐 보시죠. 노딜이 배드딜보다 낫다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의견을 쭉 적어놨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미북 관계라고 쓰죠. 미북 관계가 비핵화 외에도 뭐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인 역할에 있어서 북한의 기능이나 어떤 북한에 대한 기대치 등등 여러 가지로 비핵화 말고도 해결할 게 많았다는 게 이번에 회담에서 드러났다는 거고, 트럼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돌아가서 이런 말을 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코노믹 퓨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실까요? 쿼츠 백악관 출입 기자는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번 북미 회담 합의 결렬은 전적으로 트럼프 탓이라고 해요.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이 전부 다 트럼프식 딜로 물들어 버렸는데, 트럼프가 참 딜을 좋아한다는 거는 뭐 본인이 Art of the Deal이라는 책도 이제 썼다는 거에서 알 수 있는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꼭 딜이 필요할 때만 할 수 없이 딜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모든 외교 사안마다 자꾸 다 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주말 동안 이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CPEC이라고 해가지고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우리말로 하면은 보수 정치 행동 회의라는 회의인데 여기서 사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 캠페인의 어떤 모토를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이라고 해서 관심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트럼프가 갑자기 친시장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달러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경제의 해악이 된다라고 연준을 압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월에 대해서 너무 개인 감정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했는지 파월을 리스펙트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만 좋고 나라 밖에 다른 나라들은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보고 경기 부양 의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보수파들이 모여 있는 잔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노동자들이 자꾸 일자리를 빼앗기고 해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로 길들이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다음 미국의 경제 지표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쉬는 동안에 4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시장에 이상은 없었는데요.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2.6% 상승을 해서 전망치 2.2를 넘어섰다는 분석이고요. 발표 직후에 달러 가치하고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걸로 봐서는 역시 미국 경제 둔화 우려는 과장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은 너무 비둘기파 쪽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동상이몽으로 뉴욕 타임즈에서는 리버럴리즘을 가미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일침을 날렸는데 예상을 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지금 어떤 성장기에 호르몬 약발이 다 했는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이번에 이제 미국 GDP 성장률 전체적인 헤드라인 넘버는 전망치를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미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비는 2.8% 증가로 기대 미만이었고 대신에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고정 투자 같은 쪽에 6.2% 증가가 미국 GDP를 지탱했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과연 올해 어떨 것이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셧다운 여파도 있고 해서 2%로 전망이 하향됐는데 이거를 트럼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냈죠. 다음 마지막으로 산케이 신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3.1절 기념식 대단히 화려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표정에서 비장함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코스프레까지 곁들여졌는데 산케이 신문에서는 이번 이제 3.1절 기념식을 보고서 문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해준 일본과의 협력은 그래도 강화해야 된다는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케이는 아무래도 남북이 통일을 하려면 일본의 경제 협력이 필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아전인수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도,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는 절대로 합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여기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글로벌 탑뉴스 함께 보셨습니다.